부동산 전문 교육기관 경록만의 독보적인 전문성 따라만 하십시오. 반드시 합격시켜 드리겠습니다. 경록이 함께하겠습니다. 경록과 함께 하세요. 합격! 합격! 자, 시작합시다. 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맨 앞에 총칙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칙 부분에 보면 일단 연혁 부분이 나와요. 자, 연혁 역사를 보는 건데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부동산 중개업이란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됐죠? 자, 부동산 중개업 이렇게 하면 부동산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부동산 학개론에서 개념을 기본적으로 배웠죠? 토지 건물, 그 밖에 토지 정착물과 관련된 부분 있었죠? 자, 일단 부동산과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중개란, 요거는 뭐냐면 하나의 소개예요, 소개. 자, 그 다음에 업은 하나의 장사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사하는 거다. 자, 그러면 이거를 부동산 중개업을 다시 풀어본다면 부동산을 소개해주는 장사를 하는 것이 부동산 중개업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되느냐? 바로 뭘 하기 위해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어야지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을 소개시켜주는 장사, 이거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연혁,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중개업의 효시, 이때 중개업은 부동산 중개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중개업의 효시 처음으로 시작된 것은 고려시대 때라고 합니다. 자, 고려시대 때 누가 있었냐면 객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자, 객상주인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이 객주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흔히들 뭐냐면, 자, 제가 객주 그러면 뭡니까? 라고 일단 학원 강의하면서 물어보면요, 주막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여기 주자가 술주자처럼 생각하는데요. 자, 제가 아까 금방 뭐라 했죠? 객상주인 이렇게 했죠. 객상주인, 이게 이제 줄여가지고 객주라고 표현하는 건데 바로 뭐냐면 장사꾼들이에요. 장사꾼들. 여러분들이 장사와 관련된 부분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드라마 같은 데서 보면 상도라든가 이런 장사하는 드라마가 전통 드라마가 있었을 거예요, 아마. 자, 그럼 그 사람들이 장사를 하면서 난자네라고 가게를 내 가지고 하거든요. 그 가게를 하면서 거기에서 모두 부동산도 소개시켜 줬다라고 하는 것이 문헌에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일단은 객주상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객상주인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일단은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 줬다라고 하는 게 문헌에 나오면서 효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조선 시대로 넘어가면서 객주에다가 거간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요. 자, 이건 거간이라고 하면 거간꾼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우리가 거간꾼이라고 그러면 하나의 흥정꾼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흥정을 전문하는 사람이다라고 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런 부동산도 같이 소개시켜줬다라고 하고요. 그런데 조선 후기 때 보면 조선 만렵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각회 집주름이라고도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혹은 가거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은 장사하던 사람, 장사꾼 중에서 장사도 하면서 부동산도 소개시켜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나도 부동산 소개시켜주다 보니까 장사가 제법 되거든요. 그럼 난 장사 그만두고 뭐 하겠다? 부동산만 소개시켜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동산만을 전문적으로 소개시키는 사람들을 바로 각회 집주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용어가 그렇게 나옵니다. 이때 어떤 용어가 나오냐면 바로 복덕방이라는 말이 여기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자, 여러분들이 복덕방 지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복덕방. 일단은 지금은 이게 참 좋은 말이었는데요. 복과 덕을 전해주던 방. 이게 참 복덕방입니다. 좋은 뜻이었는데 이제 이게 70년대 80년대 개발붐이 일어나면서 이게 아주 악의 신화,
로다가 남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런 용어를 안 쓰는 것이 좋아요. 지금 아직도 아주 많이 쓰고는 있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객주거간 규칙이라는 법제가 나오게 되는데요. 중개와 관련 최초의 법령입니다. 그리고 객주거간 인가제가 나오기 시작해요. 이제는 자유업에서 인가제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일제시대 때 소개영업 취책이치라고 해가지고, 허가제가 나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소개영업법이 나오고 신고제가 됩니다. 이었다가 부동산 중개업법에 의해서 허가제는 났다가 현재는 뭘로? 등록제로 바뀌게 되고요. 지금 현재 공인중개사법 현재 등록제로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자, 연역은 이거는 시험 문제는 그렇게 나오진 않지만 일단 공부할 때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셔야지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의 성격을 보게 되면, 자, 공인중개사법은, 자, 일반법이다. 그 다음에 또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그 다음에 중간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일반법이다. 자, 일반법은 기본법이거든요. 그럼 공인중개사법은 기본적으로 뭐가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자,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뭐가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부동산 중개 다른 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뭐 등기법, 국토개혁법 이런 게 적용되지 않고 일단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법이 적용되고요. 자, 특별법적인 성격이다. 이거는 민법과 그 다음에 상법에 있어서 대비해서 일단 부동산 중개는 민사관계니까 민법이, 자, 중개업은 상사관계니까 상법이 적용되는데, 그런데 일단 공인중개사법이라는 특별한 법이 있죠. 그래서 부동산 중개는 공인중개사법이 먼저 적용되고 관련 규정이 없을 때 민법과 상법이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간법이다. 공법적인 성격과 사법적인 성격이 합쳐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의 구성을 보면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묶어서 뭐라 한다? 법령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죠. 그럼 국회에서 이렇게 큰 틀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만들었으니까 네가 좀 나머지 만들어라 라고 일단은 대통령한테 나머지를 위임시킵니다. 그러면 이 틀 안에서 이렇게, 자, 세부적인 내용을 만들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이라고 그러고요. 자, 대통령도 바쁘니까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이제는 나머지는 네가 만들어라. 시행규칙 이거를 뭐라 하냐면 부령이라고 그래요. 자, 그럼 각 부서장이 아주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만들어 나가는 거죠. 이렇게 더 만들어 나갑니다. 자, 그래서 시행규칙을 뭐라 그런다? 부령이라는데 각 부서명이 붙으니까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 시행령, 시행규칙 이렇게 해서 이거를 뭐라 한다? 법령이다 그러고요. 자, 시행령을 다른 말로 대통령령, 시행규칙을 다른 말로 국토교통부령 이렇게 표현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의 제정 목적. 자, 공인중개사법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만든 이유, 목적, 제정은 만든 것이고, 만든다. 그 다음에 목적은 이유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자, 이게 직접적 목적입니다. 자, 공인중개사, 여기에서 공인중개사 업무예요. 자, 개업 공인중개사 업무하면 틀립니다. 자, 물론 또 소속 공인중개사 업무하면 틀려요. 자, 지금 개업공개사, 소속공개사는 조금 이따가 공부할 거예요. 이거는 처음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냥 듣고 넘어가세요. 자, 그러면 이제 공인중개사 업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러면 전문성을 제고하고, 자,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구성하여, 이건 간접적 목적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군경제 이바지함을 육전한다 그랬습니다. 자, 전문성을 제고한다. 자, 이거는 공신력 제고한다. 이러면 틀리겠죠? 자, 공신력 이런 거 아니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자, 업무하면 틀립니다. 업무하면 틀리다. 자, 그 다음에 건전, 요거를 또 공정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것도 틀리다. 자, 이렇게 문장을 바꿔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국민경제버짓, 이거는 또 국민의 재산권 보호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 문제를 갖다가 나올 때 이렇게 문장을 바꿔서 내기도 한다라는 거. 그래서 재정 목적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